이 200개나 되는 많은 기업들 중에 뒤늦게 사이클을 반영하는 기업이 항상 있었던 거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김용섭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맘때 되면 되게 바빠지시죠? 아, 그렇죠. 예. 평소에도 바쁜데 사실은 이맘때 되면 더 찾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1년에 한 번씩 트렌드를 예측하거나 또 설명해 주시는 콘텐츠가 네네. 또 책으로 맞습니다. 나오고 라이프 트렌드 2016입니다. 네. 이번에는 핑크색 표지에다가 아니 여기 있는 소녀는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얼굴이 안 보이네? 그렇죠. 머리카락이 안 나가지고. 보이죠. 인간 증명이라는 화두에 맞는 이미지가 뭘까를 찾다가 예.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자꾸 골랐던 거고. 아, 이거 AI가 보면 사람인 줄 모르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경험사치와도 좀 맥이 연결되는 이미지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충분히 경험을 잘 누리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의 이미지, 그럼 여성 이미지 중에서 찾다 보니까 이렇게 찾은 거죠. 아니 인간 증명이라는 건 그러면 네. 왜 이거를 다신 거예요? 특히 이제 메인 트렌드로? 사실 메인의 어떤 특정 키워드를 내세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트렌드책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트렌드책은 연도만 나옵니다. 특정 키워드를 표지에는 안 써요. 틀리면 안 되잖아요. 예. 틀리면 책 자체의 신뢰도가 확 떨어지니까. 나중에 봤을 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매번 써요. 뭐 틀린 적은 없어요 아직. 근데 이번에는 인간증명과 경험세 두 개를 쓴 거예요. 한 개를 쓴 게 아니고 두 개 다 틀릴 수가 없는 화두여서 제시를 한 건데 이 중에 인간증명이 뭔가 하면요. 혹시 살면서 네. 인간이세요?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나요? 아 그거 있다. 인터넷 사이트 가입할 때 로봇이 아님 그쵸. 이거 체크하는 거죠. 막 캡차라고 하나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예. 이제 글을 쓰거나 예. 누가 영상을 만든 거거나 사진을 찍으면 진짜 사람이 만든 거 맞아요? 아, 묻게 되죠. 요즘에 헷갈리죠. 헷갈리죠. 거기다가 인스타 계정의 한 15% 정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기꾼들이 만든 거예요. 아니, 봇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인스타 계정 그 팔로워도 돈 주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다 가짜 하더라고요. 계정들. 거기다가 온라인에 존재하는 컨텐츠 중에서 사람이 만든 컨텐츠하고 봇들이 만든 컨텐츠의 트래픽이 이제 봇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요. 그 정도요. 넘어설 정도요. 넘어섰어요. 그럼 이제 한 1, 2년 더 지나면 이제 확 더 추월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봇들이 만드는 속도도 요즘 AI도 컨텐츠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람이 만든 건지 아닌지, 누군가가 어떤 의견을 밝힐 때 진짜 사람이 한 건지 아닌지 우린 자꾸 묻게 돼요. 살면서 이걸 묻게 되는 첫 번째 시대입니다. 인간이냐 아니냐 그리고 네. 인간이 만든 거냐 아니냐. 네. 누구도 인간한테 인간이 맞아요라고 물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당연히 그럴 것 인간인데. 같아요. 저희 부모님하고도 이거 되게 많이 걱정했는데 나중에 영상 통화를 했는데 그게 우리 부모님이 아니었을 가능성. 맞아요. 이제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막 페이스피싱이 막 될 것 같고. 그렇죠. 눈을 못 믿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이런 시대에 다른 방송국이긴 한데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 네. 지난 4월에 예. AI 챗봇과 연애하는 사람들 다룬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들, 실제로. 사례자들이. 네.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한결같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AI 챗봇은 기가 막히게도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아예 대놓고 나는 AI랑 연애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설레는 감정도 있고 연애 감정도 있고. 왜냐 대화를 해보니 걔들은 내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절친 같다. 내가 몇 달 전에 한 얘기도 다 기억하고 있더라. 그렇죠. 기억하죠. 사람이 아닌데 데이터를 다 나오니까 기억하겠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AI 챗봇은 어떻게 설계되냐면 누군가가 얘기하면 동조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맞장구 잘 쳐줘요. 맞장구 잘 쳐주게. 그래, 맞아. 그러니까 맞아. 아무리 이상한 얘기를 하고 시시한 얘기를 해도 다 잘했어 해준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줄까요? 사람은 못 별로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AI 챗봇을 통해서 내 절친이야 날 떠받들어줘 같은 느낌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형성했다.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사람하고 관계를 맺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점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죠. 지금은 그냥 AI 챗봇이 물리적 형태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소프트웨어 챗봇이라면 네. 물리적 피지컬도 있는 로봇이 그런다고 쳐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반려동물 대신 반려로봇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을 테고 그 사람들에겐 가족과 같은 존재도 될 수 있을 거고. 반려동물은 언젠간 죽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뭔가 마음도 주고 누군가 재산도 물려줄 텐데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진짜 사람은 도대체 사람하고 어떻게 뭘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이 고민이 더 많아요, 오히려.
디지털에만 살았잖아요, 걔들. 예. 나이 든 사람들은 아날로그 세대다 보니까 나이 먹고 디지털을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은 그냥 뭐 머리로 배운 정도? 디지털 네이티브는 몸으로 다 체득한 게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네이티브는 그냥 태어나 보니까 태어나 디지털 보니까 다 세상이었다. 디지털 디바이스가 있고 2000년대생들. 어릴 때도 만졌으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미래 AI나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잠식했을 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이나 불안감이 더 커요. 기성세대들은 오히려 뭐 이미 일한 것도 많고 그래도 뭐 내가 있는 동안은 뭐 어떻게 되겠어 이런 마음도 있고. 아니 그러면 그러면은 인간 증명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데 네. 내가 인간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캡처 같은 것도 로봇 아니면 체크하거나 무슨 뭐 그림 퍼즐 같은 거 맞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자동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그쵸. 체크하시오. 그런 것도 있고 뭐 안구 인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증 방법이 네. 있어요. 근데 이 인증은 뭔가 결제를 하건 가입할 때 쓰는 방법이죠. 네. 혹시 월드 아이디 들어본 적 있나요? 월드 코인? 그 샘 알트먼이 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홍채 인식 맞아요. 해갖고 자기 홍채 정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홍채 그쵸. 인식 데이터를 거기에 남기면 코인 준다고. 네. 그 코인을 뭐 기본소득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예. 이게 기본소득은 마케팅 메시지가 되는 거고 예. 여기서 왜 걔들이 그런 일을 벌리느냐. 그 비즈니스입니다. 저도 그 참 이상해요. 그 비즈니스가 인간 증명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거기에 가입된 아이디는 오로지 인간으로 홍채가 인증이 된 사람만 있는 아이디잖아요. 예, 그렇죠. 허수가 아닌 진짜 사람이잖아요. 온라인에 봇들이 만든 트래픽도 많아지고 계정 중에서도 가짜가 많아질 때 네. 마케팅 비용을 진짜한테만 쏟아야 되겠죠. 가짜한테 쏟아봐야 돈만 날리는 거니까. 그러면 진짜 사람 아이디만 확보된 건 중요한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는 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빅테크들이 다 그 비즈니스를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인간 증명된 사람들, 증명된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 월드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비자 카드하고도 제휴를 맺어서 신용카드 만들어 둔 것도 있고 틴더라고 데이팅 앱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제휴를 맺어서 일본 틴더 같은 경우는 가입자 회원이 인간으로 증명된 사람 아이디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있어요. 요즘 로맨스 스캠 같은 것도 있고 그거 온라인으로만 데이팅 앱인데 실제 사람만 가입하도록 증명을 더 철저히 한다는 거예요. 가입은 할 수 있는데 실제 사람인지 확인이 가능해요. 이 사람은 실제 사람 아이디로 가입했구나. 이 사람은 아니구나. 그럼 우리가 실제 사람이 가입한 거에 좀 더 마음이 가지 않겠어요? 데이팅 앱인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가 자꾸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이걸 가려주는 비즈니스는 커지지 않겠습니까? 하기사 돈 주고 그 데이팅 앱에 가입을 했는데 이게 로봇이었어. 아니면 어디 뭐 피싱 일당이 만든 거였어.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거기다 더 끔찍한 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원도용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신원도용 하면 뭐 누구 주민번호 정도 가지고 아니면 사진 정도 가지고 뭘 한다 정도로 생각할 텐데 네. 심지어 누군가의 온라인 계정까지 만들어서 SNS에서 밥 먹고 친구랑 극장 가고 다 나와요. 아니 그 외에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은 되게 예쁜 여자들이 계속 저한테 막 팔로우 오잖아요. 네네네. 막 메시지 보내고 그쵸. 한국 사람입니까? 그분들이 무서운 사람들인 거죠. 아니 그거 다 이제 피싱인 거 아는데 걔 중에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속아라 막 이렇게 해서 던지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너무 많아졌고 근데 그게 그냥 천면주에 던져라 이 정도 구분되잖아요. 우리가 너무 가짜 이제는 같은 좀 게. 구분이 되죠. 점점점 정교한 애들이 나와서요. 구분하기가 어려워질 때도 많을 겁니다. 정교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계정 들어가 보면 가짜인지 금방 티나죠. 그렇죠. 그렇게 이쁜 여자가 저를 팔로우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 데다가 들어가 보면 별 얘기 없거든요. 어. 시시한 얘기. 근데 들어갔는데 진짜 오늘 어디 가서 여의도에서 밥 먹었다부터 다 있으면 진짜 사람이가 실제 스토리까지. 실제 스토리를 올리는 거예요. 나와 가까이 있는 뭔가를 연결시켜주면 아, 속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뭐 슈퍼카, 막 명품 시계, 막 가방 이런 거 찍어서 네. 올리니까 에이 이거 가짜네. 누구 낚으려고 하는 걸 딱 알겠는데 나중에는 1년 동안에 그 사람의 기록이 죽이는 거야. 실제 막 가족이랑. 그러면 찍은 진짜 사진. 가짜나요. 이런 이거 신원도용 조심해야겠다. 사기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런 사기의 가장 큰 타겟은 금융사입니다. 사실. 타겟이요. 네. 금융사의 대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가짜 계정들이. 엄밀히 그냥 따지면 나한테 계정 자체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송금해라 이게 아니라요? 그런 것도 있죠. 로맨스 스캠 같은 그건 거 완전 있죠. 기초 단계고. 그거 말고 누군가의 주민번호나 뭐 사회보장번호 이런 걸 조합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서 그 사람의 실제를 모두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용카드도 쓰게 하고 다 만들어서 이런 기록을 가지고 신용을 만든 다음에 금융사에 가서 대출을 받고 도망가는. 그러니까 김용섭이라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뭐 주민번호만 탈취해서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기록을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미 그런 사기가 되게 많아요. 미국에서만 신원도용 사기로 뭐 수십조 정도가 매년 피해를 입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도 점점 AI를 통해서 더 악용된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우리는 주위에
의심을 해야 돼요. 얘가 진짜 사람인지 가짜 사람인지를. 제가 인간증명이라는 화두를 제시한 건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빌드업입니다. 예? 뭘 얘기하기 위한 빌드업이냐. 이게 빌드업이요? 네. 왜냐하면 인간증명 자체도 중요하죠. 인간증명 기술도 중요한 비즈니스고 인간증명 플랫폼도 중요한 비즈니스죠. 인간증명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 거 다 비즈니스에 꺼리니까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 시대 사람들의 욕망, 소비는 과연 안 바뀔까요? 사람들이 일상에서 한 번도 살면서 겪어보지 않은 인간으로서의 뭔가를 요구받게 되고 진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에 관심 가지게 되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일을 되게 잘하면 기계 같다 그랬어요. 똑똑하면 컴퓨터 같다 그러고. 맞아요. 지금은 기계가 사람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사람한테 기계 같다는 건 욕이죠. 되게 너 밀려나겠구나. 이게 바로 기계 같다는 소리잖아요. 와. 그럼 지금 시대에 사람 같다고 해야 사람에게 칭찬이에요? 부여해야 될 말은 야, 말도 안 되게 넌 사람 같다. 진짜 사람 같다.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역량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세계 그 경제 포럼에서 2년 주기로 직업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만들어내는데 네. 여기에서 올 초에 나왔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향후 5년간 기업들에서 많이 요구할 스킬들 직원들에게 1번, 2번, 3번 스킬이 다 기술 얘기예요. 그건 당연하죠. 지금 기술 중심 시대고 그렇죠. 1번이 AI 능력이니까 당연합니다. 근데 4, 5, 6번이 뭐냐? 창의력, 유연성, 새로운 학습력.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요. 이건 기계가 못하는 일이잖아요. 기계가 못하는 일을 우리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역량은 제대로 공부해본 적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쌓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쌓은 건 스킬 중에서도 하드 스킬을 쌓은 거죠. 그렇죠. 기술 어디 역량 간다고 같은 거. 창의력을 가르쳐 주나요? 창의력이라는 건 배워보려는 사실은 마음도 별로 먹어본 적이 없을 텐데. 그렇죠. 창의력은 사실 어릴 때부터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많고 어떤 데 내가 돈과 시간을 많이 썼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많습니다. 단기 학습으로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한 건 거죠. 그래서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거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니 왜냐면 컴퓨터도 챗GPT도 네. 그렇고 제미나이도 사고하는 중, 생각하는 중이라고 막 지가 써요. 네. 사고력이 있다는 거 척하면서.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요. 없던 걸 가지고 만들어내면 그것도 창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근데 AI가 막 그렇게 주장할 것 같은데. 창의적인 척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조합하는 조합해서. 걸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예. 아직 인간이 안 만들어 놓은 건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조합하는 역량들은 기업에서 일을 써먹을 때도 조합하는 역량은 걔들이 잘 알 거니까 걔들 써먹고 조합 못하는 역량 우리가 아직 안 해본 일들은 걔한테 못 맡기겠죠. 사람한테 진짜 맡겨야 상상력에서. 되겠죠. 그래서 답을 잘 찾는 건 걔들이 잘해요. 질문은 걔들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아직도. 그러면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건데 질문을 만든다는 것은 무슨 기계적 질문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결국 온전히 창의력이 필요한 거고 창의력이 있는 사람 기술 역량은 결국은 상향 평준화됩니다. 기술 역량은 상향 편준화된다. 초창기에는 새로운 AI 도구 좀만 다루면 오 했는데 예, 지금은 웬만한 AI 도구 다 다루고요. 프롬프트 좋은 내용 다 쓰고요. 다 공유도 되고. 기술에 대한 역량은 금방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웬만하면 비슷해져요. 근데 인간만이 가진 역량들은 그렇게 못 되죠. 인간만이 가진 역량들이 꼭 창의력, 머리 쓰는 역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다루는 능력. 이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겠죠. 왜냐하면 기업에서 점점 조직을 슬림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했었어요. 조직이 커지면. 네, 중간 관리자. 근데 중간 관리자가 필요했던 이유는 제일 위에서 제일 밑에가 뭐 하는지 잘 모르니까 관리가 필요했는데 이젠 기술 도구를 통해서 수치화시키고 명확하게 파악하게 만들어준다면 관리만 할 사람은 필요 없잖아. 네. 그럼 그 사람 집에 가야 되겠죠. 이미 빅테크에서 원래 구조조정 핵심 화두가 중간관리 퇴출이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럼 중간이면 다 나가냐? 아니에요. 중간이라고 나가는 게 아니고 네. 할 일이 없어 나가는 거예요. 관리만 하던 사람들은. 근데 중간에 있더라도 사람 동기부여 잘 시키고 사람의 비전 잘 이끌어서 일 몰입 잘 시키는 중간 관리는 필요하겠죠. 요거는 기계가 못 하잖아요. 회사내에서 막 으쌰으쌰하고. 그렇죠. 그래서 점점 기업에서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걸 잘하는 게 인재가 돼가는 거고 기계가 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은 점점 대체가 되는 거고 지금 고용을 할 때도 작년에 100명 뽑았으니까 올해 뭐 100명 뽑을까 이게 아니고요. 100명을 뽑아야 돼?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자동화 시킬 수가 있을까? 있어? 그럼 안 뽑아도 되겠구나. 그쵸. 기존에 있는 사람들 자동화 가능해? 그럼 내보내도 되겠구나. 이 방식이 돼버리는 거니까 점점 사람에게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직원인가? 이걸 따지게 되고 이것도 어찌 보면 인간증명인 거죠. 그러니까 기술은 상향 평준화된다. 사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AI 챗봇 나오면서
AI 프롬프터 프로그래머라고 하나? 프롬프트 잘 쓰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귀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다 공유가 되고 다 배우고 있고 그쵸. 어차피 명령어 이만큼 넣어놓으면은 이 챗봇도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그쵸. 이제 또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도구는 도구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AI 도구를 통해서 자기가 똑똑해진다고 착각하는데요. AI 도구는 누가 제일 잘 쓰는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이 제일 잘 써요. 똑똑하고 그 어떤 자기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질문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그들이 답변한 걸 보면서 구체적인 피드백과 추가적인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더 좋은 답 찾을 수밖에 없어요. 똑똑이들은 네버다입니까? 그러면 이 AI 시대에도?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똑똑이라는 기준이 점수 높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점수 잘 받는 그 스킬하고 똑똑이가 상관없는 게 그거는 암기력도 그렇고 뭔가 요령 잘 깨친 이건 또 기계가 잘해요. 시험 잘 보는 스킬. 그쵸. 예. 근데 창의력이 진짜 똑똑이의 역할인 거죠, 이제는. 똑같은 문제를 바라봐도 이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갈래의 다른 관점이 있다. 이거 여러 관점들을 해석할 수도 이건 사실 창의력이 없으면 모를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모든 사람이 미래 인재는 아니죠. 미래 인재는 결국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향을 잘하는 사람들이 미래 인재가 될 거고. 제가 지금 인간증명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기술 얘기도 하고 뭐 비즈니스 네.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직업 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나와야 될 얘기가 뭐냐? 이제는 소비 얘기입니다. 소비. 우리 주변에서 다들 인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예, 사람들이. 예. 그러면 일반 사람들의 욕망의 변화는 안 생길까요? 여기 가도 사람이 자꾸 묻고 내가 그럴 수도 사람이 썼냐고 자꾸 묻고 유튜브에도 이제는 AI가 만든 컨텐츠는 수익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다 바뀌어가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 삶에 있어서 진짜 인간은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될까? 왜 최근 한 2, 3년 새 우리나라에서 놀랍게 철학책이 되게 잘 팔린지 아세요? 올해는 또 철학책 말고 부처에 대한 책도 되게 잘 팔렸어요. 그렇죠. 철학과 종교 이런 메시지들은 기본적으로 인간 성찰과 인간다움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굉장히 많이 다루는 건데 이런 쪽에 20대, 30대가 관심이 많아졌어요. 디지털 네이티브가 인간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거예요. 당연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AI나 로봇이 주는 불안감도 있을 거고 인간 증명이 팽배해진 시대에 드러나는 행태겠죠. 거기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인플루언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스타나 뭐 틱톡,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도구가 없었다면 존재감이 없었던 그냥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SNS를 만나면서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디지털 도구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몇백만 명이고 돈도 엄청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인스타그램에 어떤 포스팅 올리는지 아세요?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자기가 잘 나가게 된 그렇죠. 사람들 뭐 비싼 거, 맛있어 보이는 거, 좋은 다 그런 거.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아날로그 경험을 올려요. 기계 얘기 올리지도 않고 이제 비싼 물건도 안 올려요. 비싼 물건은 촌스럽잖아요. 자동차에 뭐 시계 이 촌스러운 거거든요. 그건 10년 전 버전이니까. 얘는 경험을 올립니다. 어디 여행 갔다. 어디 미슐랭 어디서 뭘 먹었다. 미슐랭으로 가는구나 이제. 경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경험은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물건 소유는 인간이 아니어도 할 수 있죠. 사면 되니까. 사는 것 자체가 되는 거니까. 네네. 근데 경험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감정을 느껴야지 가능한 게 경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과 디지털 기반에서 뜬 사람들인데 그들이 내세우는 뭔가 자기의 우위의 어떤 컨텐츠는 다 경험이에요. 그래서 요즘 안타까운 얘기로 가난할수록 OTT와 게임하고 온라인에서 놀고 부자일수록 오프라인에서 아날로그 경험하면서 놀아요.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쓰려다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으나 그쵸. AI 시대에는 더더욱 특히 경험, 감정을 느끼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으니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 경험도 역시 인간만이 그쵸. 하고 나중엔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게 경험. 네. 이런 그러니까 거겠네요. 초창기에는 누군가가 너 넷플릭스 봐? 와! 초창기에는. 초창기에는 누군가가 얼리 어답터라고. 챗GPT 원리 어답터니까 오 했단 너 말이에요. 유료로 쓰냐고 막. 지금 다 하잖아요. 다 하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뭐든 희소한 가치를 가야 되는데 디지털이 보편화되니까 아날로그가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도 대부분 비즈니스는 온라인에서 벌어지죠. 온라인에서 싼 거 많이 팔잖아요. 네. 근데 진짜 비싼 건 다 오프라인으로 갑니다. 아날로그로. 아날로그로 갑니다. 아날로그 시계 차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저 시계도 사실 아날로그 시계가 훨씬 비싸죠. 그쵸. 디지털 시계보다. 이런 스마트워치 기능 차고 이게 창피해가지고 부자들은 오프라인 아날로그로 간다. 네. 그래서 참 이게 경험사치. 맞습니다. 라이프 트렌드 2016 이 책을 바탕으로 김영석 소장님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 증명과 경험사치. 두 개가 세트처럼 묶여지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경험이란 말도 많이 썼고, 그러니까 경험 소비란 말 많이 썼어요. 사치란 말도 많이 쓰죠.
네. 근데 이 두 개를 붙인 경험사치라는 말은 지금 처음 쓰는 거예요. 없던 말이었거든요. 그 사치를 또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하고 그게 이제 SNS 세상이었는데 그렇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경험과 그동안의 사치가 사치가 어땠냐면요. 예. 그동안의 사치는 물건을 사는 게 사치였어요. 소유가 사치였습니다. 자동차건 가방이고 소유가 뭐 사치였다. 다 물건, 눈에 잡히는 물건들이에요. 근데 경험은 내 기억에 남는 거지 눈에 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슐랭 식당을 가서 밥을 먹고 접시를 갖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밥 먹은 기억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행을 가고 아무리 비싼 호텔에 자도 뭐 침대를 뜯어오지 않습니다. 그 다 포크 기억에 같은 거 남아요. 몰래 가져가신 분 계시는데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근데 적어도 경험사치. 사치라는 개념이 그동안은 소유였어요. 물건 소유. 지금부터는 경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경험 소비가 보편적으로 늘어나죠. 모두가 경험을 하려고 들잖아요. 그럴 네. 때는 비교 우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더 비싸거나 더 특이한 경험이 필요하죠. 그래서 경험도 사치화가 되는 거예요.